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네. 이제는 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산에 저희가 그냥 뭐 그냥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까보는 것 같고요. 네. 저희의 본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이건 서두에 강조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듣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냥 까보려고 까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장점 방송 하나, 단점 방송 하나 하는 거니까 실드를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야? 모션도 들어간다. 생명 깔라고 깔 게 없는데 까뒤집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라고. 네. 네, 아무튼 그렇죠. 그렇고요.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계속 봤던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조금 덜 만들어진 것 같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완성도가 뭐 이런 건 아니다. 간만에 굉장히 잘 짜여지고 딱 잘 만들어진 영화다. 라는 얘기를 황 대리님이 해주셨어요. 그냥 웃고 있었는데. 그래요? 영화 하지 말아야 싶어요. 하여튼 뭐 이게 뭐 장르물이고 뭔가 본인의 선택을 해서 이게 뭐 전형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발휘되는 큰 장점이 있고 또 큰 단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줄을 한참 깔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심파, 맨 마지막 심파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그 심파가 언제부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초반부터, 완전 초반부터. 수환이의 몇몇 대사들부터. 근데, 심파라는 게, 이 어원을 찾아보자면, 새로울 신자거든요. 새로울 신자. 심파. 그러니까 그래요? 파는 파. 그 웨이브. 파도? 그러니까 무슨 그때 처음에 쓰였을 땐 신자가 새로 신자였어요. 너무 재미없고 뭐 이런 우리 감정과 상관없는 얘기에서 벗어난 심파. 네. 진짜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김중부의 뭐 다이아가 그렇게 뭐 탐이 나더냐 하면서 왜 그 우리 옛날 멜로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때는 심파였어요. 심파. 젊은 사람들의 감정을 딱 꼬집어서 보여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질질 짜서 울리는 영화? 그게 사실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 심파란 게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심파였으니까. 꼬집어서 울고 불고 필터링 없이 보여주니까. 지고지순한 서로 사랑하던 처녀 총각 얘기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부유하고 약간 좀 댄디한 남자 만나가지고 여자가 흔들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거기서 나오는 대사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심파가 된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난 몰입도와 없던 방식에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심파라고 하면 아예 없는 얘기가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애가 나오면 부성애가 나와야 되고 뭐 10대 애들이 나오면 얘네가 성장을 해서 둥지로 벗어나는 얘기가 될 거고 좀비가 나오면 누구는 야구방망이로 누구는 주먹으로 뭐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강요하는 것 같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정말 내 얘기지만 이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연출의 방법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심파냐 아니냐가 그 이야기를 다룬다 안 다룬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저씨도 그럼 심파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빈이 얘기할 때. 근데 우린 그게 막 너무 심파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 수환이의 전 처음 몇몇 대사부터 좀 그랬다고 말했던 게 아까도 수환이가 엄마한테 부산 내려가고 싶다고 전화하고 공유가 선물을 주는데 그게 닌텐도 위구 전에 어린이날에 준 선물이잖아요. 그거부터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걸 불러일으키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냥 이 캐릭터들이고 깔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지. 예, 이런 인물이 있어. 그리고 얘네는 이런 사건들이 있던 애들이야를 보여주는 거면 됐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벌써부터 내가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를 이렇게 조금 몇 초씩 더 보여주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수환이가 한 3분의 1 지점 가서 이미 아빠가 그렇게 이기적이니까 엄마가 떠났잖아요. 이 대사를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때부터 계속 요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쌓아가나? 뒤에 어떤 걸 터뜨리려고? 감정을? 좀 싶었어요, 저는. 야, 그때부터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저도 정확하게 그 두 장면이 기억에 남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이게 좀 별로다 싶은 때가 언제냐면 항상 저 나이 때 저 애가 이 타이밍에서 저렇게 말할까? 전 그거였어요. 그거거든요. 이제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이 김수환 배우가 우리들 감독님의 단편에 나왔었으니까 우리들과 비교해보자면 우리들의 너무 뻔할 것 같은 이야기를 애들이 하는데 전형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 영화들에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딱 대놓고 그런 대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사를 말하는 타이밍. 뭐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나서 바로 공유가 그 할머니는 지금 한 30cm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한 5분 뒤에 다음 칸 가서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똑같은 대사라도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좀비들이 나오고 놀래키고 뭐 얘네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건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데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돼 했을 때는 너무 저스트 이 타이밍에 이 대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공유가 굉장히 매정하고 돈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딸도 못 챙길 정도로 막 바쁘고 막 이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게 공감이 하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정을 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위도 사주고 뭐 하는데, 말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 사람은 그냥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은, 감독이 하라니까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는 좀 몰입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폰부스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화하고 막 하는 것만 봐도 쟤는 진짜 저렇게 살겠군. 진짜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차라리 느껴지면 더 공감이 좀 갔을 텐데 처음부터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이거 보면서 탐정홍길동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점에서도 뭔가 좀 약간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감독님이 캐릭터가 대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뭔가 뭐랄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딱딱 다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 뭔가 쌓이기 전에 해야 될 타이밍에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툭툭툭툭 단편적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다른 단점과 연결이 되는데 그럼 견디기 힘든 장면을 만들어 하는데 좀 버거워한다. 그래서 심파가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악역이 굉장히 쉬워져요. 얘한테 다 몰아줘 그냥. 얘만 미워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용석 캐릭터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 팀장이 대신 몰려 죽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승무원 팀장이 그때 어리버리 하다가 걔가 발로 폭 쳤어도 되는 거거든. 용석을.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뭔가 악한 걸 또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 진짜 지옥 같구나. 이렇게 되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원래 주제는 그거였을 텐데, 그게 힘든 거예요. 맞아. 화장실에서, 맞아. 밖에 안전하니까 네가 먼저 나가. 했을 때 너무 고시것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싶은데, 모두가 그렇게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얘한테 줬다. 얘가 다 가져가고 얘만 욕하게. 근데 그러면 보기는 편해지고 그쵸. 만드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러면 아쉬워져요. 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위 장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딸이 작년 어린이날 때 이러면서 되게 시크하게 얘기해요. 살짝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냥 코믹하게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이 약간 너무 착하지 않고 웃겨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 진짜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뒷장면들은 그 장면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고 감정을 줘야 되고 관객도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이제 감수하는 바가 좀 덜한 방법으로 결론은 그렇게 심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느낌은 사실은 들어서 뭐 이거를 둘 다 왜 못했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먼자들의 도시 같은 거를 보면 그렇죠. 진짜 완전 개 아사리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완전 끝장을 보는구나. 네.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동물이구나 싶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야기 자체를 막 쫄깃쫄깃하게 끝까지 막 자자가 쫙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먹하다라는 느낌만 있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렇게 풀어버리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어도 이야기의 끝맺음이 명확하게는 잘 안 될 것 이 같기는 영화에 해요, 어울리진 사실은. 않았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감독의 전작을 안 봐서 그런데 혹시 원래 이 감독이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전작들이지 않나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 적나라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못해서 안 하고 피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선택입니다. 이 영화의 선택이 톤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좀비 얘기해 봅시다. 좀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설정이 있는데 변하는 시간이 그리고 훼손된 정도나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죠. 딱 하나 알겠어. 소리에 민감해진다. 빛이 없어지면. 근데 그때도 민감한 정도도 좀 다르고. 그렇죠. 그게 좀 다르죠. 변하는 그래서 시간대도 다르고 사람이 변하는. 어디서는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막 달려들다가 맞아. 어디서는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옆에 지나가도 네. 전혀 모르고. 저 사실 뭐 스토리에 있어서 아구가 안 맞는 거에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닌데 요거는 하나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변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너무 인자한 표정의 좀비가 이렇게 서서 그냥 아이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 저 할머니는 좀 약이 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좀비의 일관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만들어 놓았던 설정이 예를 들어 이 좀비들은 이런 존재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돼. 절대 소리 내서 안 돼. 이런 거가 만들어진 상태로 가는 건데 뒤에 가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에 나왔던 것 같이 행동을 안 한다던가 어디 가서 야구공 떨어졌을 때는 다 같이 달려들었는데 노숙자가 캠 밟았을 때는 한 1, 2초 쳐다보다가 온다던가 이런 일관성이 좀 떨어질 때 몰입이 확 깨지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굳이 이해하려고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안무가인가요? 그 컴포저. 퍼포밍 컴포저. 네네. PC.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놓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려서 좀비가 막 된 초기에는 그래도 자기 의식이 좀 남아있어서 심은경이 막 그 스타킹으로 뭐 묶고 막 이렇게 하거나 공유가 눈이 변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그래도 조금 뭔가가 남아있을 때는 자기 의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중기 정도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있다가 이제 말기가 되면 막 완전 이제 심하게 막 달려 물어뜯고 막 이런 떼샷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이 칸에 들어있는 좀비 뭐 20-30명 한 명 한 명 좋겠죠. 동선들을 동선을 준 것도 다 티가 나고 누구는 뛰어넘고 누구는 자빠지면서 굴러오고 막 하는 게 뭐 편차가 있긴 한데 그게 준비한 만큼 안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기사로 보고 알았지 그냥 보고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도 좀비한테 물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초기라고 보고 이해를 하자고 치면 초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거 하는데 있잖아. 그 소희가 좀비로 변하자마자 남자를 맞아요. 붙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게 다른 안 거죠. 맞아요. 젊은 애들의 제일 혈액순환이 처음- 빨라가지고 빨리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나? 왜냐면 맨 처음에 심은경한테 물렸던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도 물리자마자 좀비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앞뒤 조금 그러니까 안 그냥 맞는 건 우리가 있었어요. 받아들여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 물리기 전후밖에 없고 이게 뭐 정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도 설명이 영화에서는 친절하게 없었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좀비 영화를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본 거죠. 넘어간 거죠, 뭐. 저는 오히려 할머니 장면은 괜찮았어요. 그냥 여기서 뭐 주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괜찮았거든요. 그 앞에는 막 좀 따지다가 뭐 SNS 보니까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 원래 캐릭터가 거지 같은 애들은 좀비가 돼도 포악하게 되고 원래 착하던 사람은 좀비가 돼도 순하구나. 자기의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떤 영화를 보면 좀비들끼리 연애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사람 되고 그러는데. 월플라운도 하고. 네. 그 아까 용어를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뭐라 그랬지? 퍼포밍 컴포저? 가 아니라 바디 무브먼트 컴포저네. 바디 무브먼트 바디 컴포저. 무브먼트 컴포저. 내 생각보다 더 복잡했네. BMC. 저는 안소희 배우가 분한 역할에서 연기가 이상했다기보다는 역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전 연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요? 네. 나도 연기에 한 좀 표. 그랬어.
몰입이 안 됐어도.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인터뷰를 한 게 있던데. 네. 감독으로서 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 감독이 내가 보기엔 연기할 거 제대로 했다. 관객들이 보기에 원더걸스의 소리가 너무 이미지에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뭐 배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감독이 저는 원더걸스 소위 아니 뭐 그런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연기를 못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감독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싸운 감독이 그 사람이야. 그거. 그치. 그거 그냥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그 감독이. 아니 근데 그거는 주연 배우고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애둘러서 얘기한 건데 아니 조연 배우 앞에 놓고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때문에. 근데 저는 감독님이 심지어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니 안소희 배우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배우가 될 거라고 심지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냥 그래요? 잘했다고 그냥 소희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우가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연출이 보기에 저도 사실은 그게 거기서 몰입이 깨졌다, 뭐 한다, 얘는 저는 별로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게 별로 문제였던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역할 자체가 네, 역할 자체가 조금만 띄워도 치마가 홀랑홀랑 뒤집혀서 속옷이 보일 것 같은 그 체크무늬 주름 치마를 입고, 야구부 점퍼를 입고, 걔가 별로 하는 일 없이 거기 있는 게, 그것 자체가 저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될 것 같고, 있으니까 어색하기만 한? 그러니까 연기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캐릭터 자체가 좀 그랬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굉장히 잘 연기하는 연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누가요? 김고은 같은 친구들이 했으면 뭐 박서당은 모르겠고 김고은 같은 친구가 만약에 그걸 했으면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막 올려주고 막 할 때도 저는 심지어 클로에 모레츠가 해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그 역할 자체가 저는 그냥 이건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소비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위 역할만 두고 본다기보다는 그 커플에 대한 설정으로 두고 보는 게 좀 저는 그렇게 두고 보는 편인데 이 안에서 뭐랄까 마동석과 정유미가 갖고 가는 그 결혼하고 애를 낳기 위한 그 커플의 멜로. 그 다음에 20대의 멜로 역할을 담당해야 될 한 커플. 그래서 이 커플의 애틋함을 좀 많이 살리다가, 그러다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애틋함을 살리는, 요런 역할로 커플로 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오히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소유와 그 남자 배우 있잖아요. 그 두 커플이, 그 커플이 해줘야 될 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자부 배우의 그 연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커플이 해줘야 될 그것은 역할로 있는데, 이걸 좀 잘 못 살린 게 아닌가? 이가 빠진 느낌이에요. 그 씬 있잖아요. 미안해 나만 살아남았어 전화하는 씬.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 씬 저는 솔직히 약간 웃을 뻔했거든요. 웃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근데 저는 이를테면 원더걸스 소리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한다. 그러면 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가방 쭉 열고 추리닝 바지로 딱 갈아입고 방망이 하나 딱 들고 했으면 그거를 원더걸스 뮤비 찍듯이 찍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연기를 못했다기보단 영화에서 역할이 너무 전형적이고 거기서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시켰다. 그냥 연출이. 그래서 그게 문제다.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시켰다.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시켰고 딱 봐도 연기가 거기서 딕션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라고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이상한 거지 연기를 못해서 인물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 역할 자체가 누가 해도 이상했을 역할이다.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 뭔가 익숙하지 않은 설정이다라고 처음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대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정이 저는 아예 공감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되게 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이런 컨셉이구나 하겠는데. 저는 오히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거 자체는 재밌게 그게 반대였으면 받아들였는데. 저는 진짜 보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못 참겠어. 이게 진짜 좀비 영화 정말 뻔한 걸 심파로 가져가는데 그것까지도 맞아요, 남자애가 이거 하는 걸로 그러지 맙시다. 저는 그럼 보다 뛰쳐나왔을 거예요. 난 그리고 그나마 나았는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저는 연기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설정은 저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오히려 그 예고편 봤을 때는 안소희 막 여신으로 취급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신이 얘한테 대놓고 대시하는 재밌네 했는데 딱 와서 야 이렇게 뭐 킹카가 널 좋아해 주는데 너 이거 뭐 아직까지 날 거부하냐? 하는 그 대사가 저에게 깨는 거예요. 왜요? 그 입을 여는 순간 안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김고은 씨가 만약에 거기서 대사를 했으면 그렇게 어색하게 대사를 안 쳤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용하게 걔만 들리게 하든지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고마워해야지 뭐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약간
만화 같잖아요. 그냥. 약간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정말 아이돌이 연기했다 이렇게 기사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콘서트용으로 찍는다던가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근데 쓸데없는 디테일이 약간씩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 저는 아주 공감할 수 없었던 게 보니까 연상호 감독이 딸이 10개월? 그러니까 이 작품 할 때는 딸이 없었거나 뭐 아주 갓난아이였거나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네. 왜냐면 이분은 딸이 없구나. 저 나이의 딸 내지는 이렇게 그 딸이 없구나라고 확신한 지점이 나중에 거의 영화 후반부쯤 가가지고 쫓겨나잖아요. 북한으로 가 넘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다 대기실로 중간에 이제 통로로 가서 있다가 대리한테 전화하러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전화하고 혼자 손 씻고 나오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자기 딸내미가 지금 옆칸에 좀비들이 저렇게 막 미친 듯이 있는데 거기를 딸내미를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손을 씻는다고? 전화를 하고? 말이 안 돼, 그거는. 화장실 갈 때 데리고 갔을 처음에 거다. 대위한테 전화로 역한 갈 때도 전 그걸 느꼈었거든요. 대위. 또 혼자 전화하러 가죠. 대전. 그것도 말이 안 돼. 대전역에 내려서도 거기다가 혼자 세워놓고 혼자 갔다 와.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 이분이 그것까지는 챙길 만큼의 그게 근데 없었겠다. 그거보다 좀비물에 항상 그런 설정이 나오지 않나요? 혼자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설정상 얘 캐릭터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김수환 배우가 거기 출입금지 이렇게 울타리처럼 돼 있고 거기 서 있고 좀 전에 에스컬레이터 내려갔던 사람들이 뒤로 막 지나간다.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씬을 찍은 거니까 그게 앞뒤가 뭐 안 맞아요. 감정적으로. 백번 양보해서 그 자리에서는 급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으면 아기를 놔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는데 기차 안에서는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거든. 이미 많은 걸 겪은 뒤니까.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 문 잠그고 거기서 애 앞에다가 놔두고 그 통화를 하면서 뭐를 하는 게 맞지. 그걸 애를 밖에다 앉혀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손 씻고 이거 한다니 이게 저게 말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이미지가 공유가 되게 젊다는 이미지가 저한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애 아빠 같지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애를 계속 안 챙기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야. 삼촌 같고. 그냥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겠다. 뭔가 마지막에 그 느낌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무심한 아빠였는데 그때 가서는 딸을 생각하는 아빠. 근데 처음부터 아빠가 몰입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해? 아니 그리고 무심하지도 않아. 왜냐면 딸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챙기긴 하는데 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니까 넘겨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혼자 보낼 수 없어가지고 같이 부산을 가는 거잖아요. 방법을 모르는 아빠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조금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꼈던 상황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에 좀 녹아났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경험 자체가 좀 디테일들이. 부족한 배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미처 그것까지 디테일을 배우가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그 전화할 때도 애 밑에다 놓고 앵글을 안 잡더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까지는 디테일을 그냥 할 만큼은 아직 공감이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마지막에 분유 CF가 나올 때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치. 진짜 이상했어. 그러니까 진짜 난 정말 자기 이상했어. 애를 사랑스럽게 보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분유 광고 찍는 그 표정이 나오니까 거기서 진짜. 이제 많이 폭소가 터지더라고요. 그거 무슨 재밌는 글을 읽긴 읽었는데 칸에서도 그걸 하고 나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한국 기자들도 아마 그랬겠지. 이건 좀 빼야 되지 않겠냐. 제작자에도 투자배급사도 저는 이게 투자배급사가 원해서 들어간 씬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투자배급사는 이거는 좀 빼야 되겠다 했는데 연성화 감독이 본인 생각에는 인터뷰 아주 근데 확고하시더라고요. 이게 상업 영화의 정점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넣고 찍을 때쯤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넣고 그래요?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튼 그렇게 넣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거 되게 감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딱 보는 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이 영화 다 끝나고 그냥 땡스 투 딸 이름 나왔던 거 아무튼 그래서 그럴 그걸 수도 있다고 봐. 중요하게 넣었잖아요. 그 칸에서부터 그 피드백이 있고 투자 배급사 이러고 근데 개봉을 했는데 기자들이 딱 가서 봤는데 본인들이 칸에서 본 것보다는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말을 했대요. 짧은 게 훨씬 낫더라. 잘했다. 그래도 훨씬 낫다 했는데 감독이 말했는데 안 줄였대요.
하나도 안 줄였는데 느낌이. 네, 칸에서 보는 걸 지금이랑 기자들이 다른 말 한다고. 단어들 길이 똑같다고. 그래서 뭐지 싶더라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시는 저는 뺐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월드워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막 비판하는 부분 있잖아요. 열차 이렇게 잡는 거? 열차 쫙 그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딸려가는 거. 계산을 해봤잖아. 한 사람에 70km씩. 20명만 붙으면 1,400km잖아요. 그러면 포터보다 포터의 짐 싣고 그거 하는 거거든. 사지가 찢어져야 맞습니다. 근데 사지가. 한 사람의 팔에 매달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쫙 붙어 있거든. 2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그게 기차에 딸려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가 없거든. 나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15세구나라는 걸 여기 때 맞아요. 느꼈는데 손을 잡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좀비물이 됐어. 툭 치면 뚝 떨어졌을 거야. 맞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하는 걸 하고. 피 튀기고 해야 돼. 그래서 지켜야 돼. 그걸 보면서 15세구나 느꼈어요. 네. 여러분 그냥 언스토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니 스컷? 토니 스콧 영감님의 영화인데 기차를 못 멈춰가지고 난리가 나는 영화거든요. 그 기차가 그쵸. 네. 처음에 어떻게 못 멈추게 되냐면 엑셀 기어가 앞쪽으로 돼 있던 거예요. 잠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딱 세워놓고 선로를 바꿔놓고 딱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얘가 햄버거 먹고 뭐 하고 하다가 한 2-30초 놓쳐요. 철도사 직원들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빨리 가서 레버 당겨 쫓아가다가 한번 넘어져. 햄버거 들고 뛰어던 애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뛰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그 기차가 결국은 한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5분 지났을 때 속도가 계속 붙어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헬기 동원하고 뭐해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공유는 애를 안고 뛰고 임산부는 뒤에서 혼자 난 가방을 가로 사실. 어깨에 메고 뛰는데 뒤에 좀비들은 전속력으로 뛰는데 기차는 속도를 늦춰주고 있어. 속도를 점점 늦춰주고 있어.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요걸 얘기하는데 언스토퍼블을 갖고 와서 얘기하니까 더 설득력이 실린다.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 얘기하니까 정말 마이크로 디테일 쓸데없는 거긴 한데 정말 디테일. 멋있게 나노 디테일. 여기 나노 디테일 진짜 테이프 칭칭 갖고 구호차에서부터 딸내미 구하러 가는 씬 있잖아요. 마동석이 분명히 작전을 짠단 말이야. 내가 앞에 가고. 왜? DLD 안 썼지? 거기 너 맨 뒤에 쫓아오고, 야구부 너 가운데. 그래서, 어린애 보호해주는구나. 했는데, 들어갈 때부터 공유가 두 번째 했어. 맞아. 그래서, 이 대사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말했던 프리 프로덕션 다 해놓는 감독이 만든 건데, 이 씬은 왜 안 챙겼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을 거 다 있고, 적당한 재미를 주는데, 탁월한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만에. 그러니까 뭐 기차에서 막 미어 터지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고등학생 커플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하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리고 막 무게에 짓눌려 있다가 애들이 유리창 와장창 깨지고 막 쏟아져 온다. 뭐 그런 거 알겠는데 기차에서 한 칸 한 칸 전진하는데 뒤에서도 오고 뭐 한 번 내렸더니 우리는 앞에 저 칸까지만 가면 되는 거였는데 뭐 이런 게 잘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안 잡히고 위치가. 근데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9억 칸에서 13억 칸까지 가면서 이 메인 캐릭터들이 자기 가족을 구하는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재밌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영화가 안 끝나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죽을 애들 다 죽고 끝날 거야, 우린. 이런 느낌이라. 네. 동대구역에서? 그렇죠. 네, 지리명으로 얘기하시면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구호차에 13화 갈 때까지 저도 그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몇 번 안 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초반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이 긴장감이 있는데 이 영화의 좀비의 설정과 좀비가 어떤지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웬만큼 연출을 신박하게 하지 않으면 좀비가 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시종 일관 좀비가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아까 저는 마음에 들었던 타이밍이나 이런 거가 제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으로 놀리키고 하길래 좀비가 계속 있는데 긴장이 내가 좀 된다 싶었는데 진짜로 9호차에 13호 가고 동대구역 내리고 쫓아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삼각형 장관 나오기 전까지도 그것 때문에 조금 살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그 구근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저는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영화에서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비에 대해서 좀비의 특성을 발견하는 거라든지. 네네네. 좀비가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우연히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우연히 발견하는 거에서도 선뜻 동의가 잘 안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잘 못 본다. 그리고 얘들한테 물리면 얼마나 있다가 뭐 변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를 보고 월드 오브 Z를 다 봤어요. 비슷한 게 있다고 하니까. 보고 나서? 네, 보고 나서. 성실하셔. 월드 오브 Z를 봤는데 거기서는 그 장치를 넣어놨어. 백신이 나오죠. 그 이제 박사. 갑자기 뒤에 평택에 왔다가 지가 푹 총 쏴가지고 죽는 그 박사가 좀비만 뭐 나름대로 연구한 애여가지고 걔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 좀비가 설명이 되고 되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물리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처음에 진행지는 어디고 뭐 그래서 평택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펀드 매니저인 공유가 막 그 아사리판에 막 하는데 그걸 잠깐 보더니 소리를 잘 못 들어. 쟤는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뒤 막 소화기를 막 뿌리고 책을 막 던지니까 막 저쪽으로 막 하고 휴대폰도 굳이 중간까지 가서 휴대폰을 쫙 던져요. 아니 놓고 갔으면 됐잖아. 처음부터 그냥. 아니 그리고 소리 낼 수 있는 기기가 주변에 핸드폰 그거 안 버려도 됐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다 싶은 게 손 씻는 장면 나오잖아요. 공유가 보면 손을 막 씻을 때 피가 물에 씻겨진다 하는데 뭐 여기저기 막 찢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엄청 클로즈업으로 찍어놨어. 그러니까 그게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찍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별거 아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피 묻은 손을 씻는다.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가지고 막 그걸 막 발견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13호 칸에 왔을 때 마요미가 화장실문 살짝 열어가지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아내한테. 지금 앞뒤 칸에 지금 좀비들 다 있고 문도 안 닫아놨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연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캐릭터가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나이 어린애거나 젊은 사람 중 하나는 검색충이 있을 거라고요.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막 검색하고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지금 어디는 뭐 어떻대요, 뭐가 어떻대요. 차라리 걔가 좀비의 특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납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검색충도 아무도 없고 기차를 운전하면서 나중에 막 무선이 끊기잖아요. 그걸로만 통화를 해. 핸드폰으로도 그쵸. 기관실에 전화도 안 하고 뭐 어디도 전화를 안. 핸드폰은 어디다가 두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 공유가 대위하고 전화할 때만 뭐 대리하고 전화할 때만 전화하고 전화를 아무도 안 해. 현대사회 영화를 만들면서 참 문제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을 못 쓰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해. 차라리 그때 뭐 통신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전화를 열었는데 전화가 안 통하는 거 사실 한 컷만 보여줬어도 맞아. 저 그러면 안 팀은 되지. 그러면 부산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피스 코리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1000만 넘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영화가. 1000만 넘는 영화들이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허술해요. 어느 순간, 편하게 봐. 그리고, 무시 중한 뒤로 넘어가요, 지금. 아니,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포인트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아니니까. 그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따지자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를테면은 좁은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아르수라장이 나오고 거기서도 근데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좀 더 하면 되거든요. 다이아드, 스피드,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들 많고, 거기 보면은 온갖 인간 군상이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김의성 대 일반인이에요, 지금. 이 영화는. 그리고 아니, 저는 김의성 씨 맨 마지막 장면을 안 넣었어도 되지 않을까. 그 막 애기처럼 막 집 주소 그건 도대체 왜 집어넣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옛날에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공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걔가 뭐라고, 중간에 그러면 걔를 뜯을 패는 애도 한 명 없고, 거기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수능적이며, 한마디만 하면 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들은 저는 그냥 역한으로 가! 라고 한 게 누군지 모르게 카메라가 막 쫓아가는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를 것처럼 사람들 얼굴을 한 번씩 비춰주거든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앞에 심어놓은 건 하나도 없지?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쫓겨날 때. 옆칸으로 쫓겨날 때? 누가 좀비냐라는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옆칸에서 막 좀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건너온 애들한테 막 절로 가라 그러고. 그러면 이 산 사람들이 좀비인 건가? 쟤네가 좀비인가? 진짜 좀비는 누구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하고도 좀 대비가 되면서 이런데
거기서 저는 엑스트라를 조금 더 우락부락한 사람을 한 두어 명만 더 세워놨어도 그게 훨씬 더 기능하지 않았을까. 위협적으로도 보이고. 왜냐면 기차 칸을 건너오면서 방망이로 때려잡기도 하고 방망이도 들고 있는 공유하고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와서 김희성을 죽을 듯이 막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는 다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건너가라 그랬는데 죽을래? 그러면 다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캐릭터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군중이 모여가지고 넘어가라고 한다고 확 그러면 다 조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마동석 같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덩치들이 한 두세 명 서 있고 넘어가 이렇게만 했어도 이건 싸우면 안 되겠다. 쟤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진짜 억울하겠다. 라는 게 확 왔을 텐데 영화가 다 그런 태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량해 보이고 별말 안 할 것 같은 안경 쓴 뿔테 안경 쓴 까만 머리 긴 머리 아줌마가 저로 가라고요 막 하는 거에서 우리는 막 진짜 인간의 악함 이기심을 보는 장면인데 아줌마의 남편이 이만한 덩치였으면 그렇죠. 그게 될 것 같은 거죠. 더 현실적인 그렇죠. 그림이. 예. 왜냐면 이 아줌마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남편이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 네. 이 영화가 아빠랑 딸이 울고불고 해서 심파가 아니라 온갖 상황을 다 던져주고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다 빠져 있어요. 거기 마동석이 있었어도 애들은 가라고 못했을 거야. 근데 마동석 죽으니까 애들이 옆칸으로 넘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거는 저 같으면 얘네를 놓고 가겠어. 저 끝칸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해. 거기가 더 안전해. 근데 할머니가 문 열어주고 다 갖다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시인의 목적이 최우선인 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다른 걸 그냥 생각 덜 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할머니가 원래는 신경도 안 쓰다가 자기 언니가 거기 있으니까 확 돈다 거잖아요. 그럼 언니 하고 그 전에 이미 김희성을 막 뒤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부터 저쪽으로 딴 데로 놔뒀겠지 사람들이. 근데 그 방치해 놓잖아요. 당연히 문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문 열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아수라장이 되고 물어뜯기고 하면 우리가 이제 쾌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김희성은 살려줬어. 다음 씬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떤 통쾌한 거, 우리의 바라는 걸 다 해결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씬에서 감독이 생각한 목표치에 딱 도달만 시켜놓고 다음 씬을 억지로 보게 만든 영화라는 혐의도 벗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뭐 또 계속 딸려가기는 하니까. 네. 그걸 나름대로 잘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 그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선택을 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김프로님이 얘기한 장면을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그 장면이 생각나네. 그 다크나이트에서 보면 배 두 개가 돼 있고 이렇게 죄수가 있는 칸이랑 일반 시민 탄 칸이 있잖아요. 죄수만 있는 탄 칸에서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거기서 죄수들이지만 이렇게 간수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덤비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죄수 중에 제일 세 보이는 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애가 거기서 등장해가지고 그냥 툭 받아 툭 던지잖아요.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김프로님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었으면 훨씬 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아쉬웠다. 뭐 감독님은 그러니까 그 연설 감독은 그게 더 센 표현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긴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리여리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들의 외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너무 영화가 지시적이고 관습적이고 이렇게 평면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음악도 저는 음악이 좀 걸리더라고요 계속. 음악 얘기 많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그래요. 얘기가 맞나요? 제가 이렇게 몇 개 도다니면서 댓글들을 몇 개 그냥 스쳐지나가서 본 거에는 음악이라는 키워드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저도 뭐 보면서 처음부터 너무 강조를 하니까 시종일관 음악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튄다는 느낌이 좀 있고 화면에 묻어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촌스러운 느낌이 그러니까 심파가 그냥 촌스럽다를 심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촌스럽다 영화는. 음악 감독이 아마 곡성 감독이죠? 장영규 감독인데. 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천만을 넘을 가능성이 농후한 영화고 이해도 간다 싶은데 이렇게
때문에 이제 제가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작동한다.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면 내가 조금 예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아무 선택도 안 했다. 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기대고 저기 기대고 모자란 부분은 많지만 여기 이런 부분이 탁월한 게 많잖아. 근데 모든 게 다 탁월한 경우에는 또 호불호가 갈린다 이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000만 넘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영화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걸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논란이 된 부분을 뭉개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보고 불만은 있지만 이 정도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영화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 너무 싫은 게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울컥하더라. 전 야동 보는 기분이에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틀었다.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게 만들어놨잖아. 노골적이면 노골적이고 내가 여기서 뭔가 딱 이게 기시감이 들든 아니면 진짜 같지가 않든 뭐 이런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 낮추고 이 목적을 달성해주라. 난 거기에 반응할 테니 라는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울컥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바라고 볼 것이냐 영화가 예상치 못한 것도 줘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거를 내가 예상한 만큼을 벗어나서 나한테 던져주느냐 이 영화가. 근데 사실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괴물이야? 이 얘기는 몇천 년 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이거를 KTX에 딱 가둬놓고 이 얘기를 할 때 와 정말 나는 앞으로 서울역에 혹시라도 대합실에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볼 것인가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재밌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막 긴장되고 막 무섭고 그건 아니에요. 잔인하지도 않는데 뭐 좀비가 심지어 신체 훼손의 정도도 잘 모르겠어. 장르로서도 끝까지 간 선택을 한 게 별로 없고 사회적 메시지도 그만큼 강렬하게 나한테 남겨준 것도 없고 근데 이 두 개가 내가 보기에 아쉽다는 수위가 혹시 1000만의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라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김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만약에 지금 이 팟캐스트 자리가 없고 제주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시간 있잖아요. 그 2시간이 2시간 동안 날 재밌게 해줬는가. 그렇죠. 이 2시간 동안 세상에 나와 있을 때와 다르게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만큼 돈값을 한 영화를 내가 보고 나왔는가. 나왔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영화의 의미가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는 관객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백화점 만드시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단점들 있잖아요. 이게 다 보완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르 영화가 됐을까? 그럼 어떤 좀 다른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2시간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가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좀비 영화가 나오겠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사 만약에 책이 있다. 가이드북이 있으면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그냥 그 책에 나오는 영화가 될 테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일단 거기서 삐딱한 한 평론가는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부산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작은 곡성이었다. 좀비물의 시작을 부산행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다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곡성에서의 그 좀비. 사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조금 더 삐뚤어지면 한 번 더 쓸 거예요. 블록버스터물에서 좀비가 나온 게 곡성이지. 그 전에 좀비는 이미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월드워를 보니까 월드워의 진앙지가 평택이더만. 근데 이 이제 바이오 한참 전으로 가네. 여기 좀비 영화의 그래서 제가 본 인터넷 글에 실제 그게 있었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몇몇 씬이나 분위기가 월드워를 따라했다. 이런 글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곱씹어 보면 그럼 평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드워의 시초가 평택이에요. 평택이고 그 나오잖아. 충청도거든요. 그게 무슨 바이오? 바이오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 충북 그 근처거든요. 네. 평택에서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됐을 수 있어. 나는 원작이 많이 있네. 왜냐면 월드워 Z하고 똑같다고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이거는 그래도 하기 전에 봐야 되겠구나 봤는데 평택인 거야. 그래서 뭐야 한국으로 가? 근데 진짜로 뭐 한국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거의 뭐 한
50년대 농경 사회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북한이 또 그 좀비들이 창궐하는 걸 막은 방법도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이빨 다 뽑았대 전 국민에. 그렇게 돼 설정이. 그래서 며칠 만에 그냥 다 막았다. 씹어도 물리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잠깐 언급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행 오케이. 휴전선을 안 넘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휴전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DMZ에서 펑펑펑펑펑 터지겠지 뭐. 그리고 그 설정도 아쉬운 게 KTX를 타면 저는 이제 거의 실시간이면 대전까지 몇 분, 부산까지 몇 분,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닝타임이랑 그거랑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안 끝난다는 생각 들었던 게 그 전까지는 거의 실시간인 것 같아. 기차 안에서 했으니까. 근데 동대구에서 내렸다가 탔다가 뭐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전개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쫙 갑자기 긴장감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공유가 자기가 언제도 변할지도 모르는데 물려놓고 기관실에 딸 다 앉혀놓고 그 문 잠궈놓고 지가 변하면은 애들 도망가기도 힘든 상황 만들어놓고 애 뺨을 잡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전 영화 좀 그렇다, 괜찮다, 그냥 볼만하다, 좀 그렇다 하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올 것 같다 싶었던 게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어요. 나도 그거 생각했어. 김일성이랑 같이. 그래서 김일성만 떨어뜨리고 자기는 변하기 전까지 묶여 있으면서 얘한테 해줄 말을 다 할 것 같았어. 그 상태에서. 그리고 정유미가 공유가 변하면 죽이던가 아니면 애만 조정실에 넣어놓고 뭔 얘기를 해주던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 단편 생각났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 좀비 단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비가 계속 걸어가요. 근데 뒤에 애기가 봤어요. 있는 자기 등에 나무를 연결해서 애기를 앞에 깐난하게 해서 좀비가 된 상태에서 얘를 먹고 싶어서 걷는데 절대 손이 안 닿는 위치까지 나무를 해놓고 계속 걸어서 생존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게 이동시키게. 자긴 죽고 딸은 살리고. 근데 그 설정이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쇠사슬 묶을 때 저 똑같은 설정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건 몰랐어요. 기관실 안에 그 정유미랑 딸이 들어가 있고 쇠사슬 묶어서 밖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가나? 뭐 그런 그래, 거기서 그러면 훨씬 더 수위도 좀 세면서도 깊은 뭐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좀 이렇게 피해간 느낌이 있어요, 조금씩. 왜냐면 내려서 마지막 엔딩을 장식을 해야 되거든요. 방아쇠에서 한번 할까 말까. 어떠셨어요? 엔딩은 저는 그냥 어떻게 끝내지? 저렇게 끝내는구나. 그 얘기가 있다고. 난 볼 때는 사실 몰랐는데 그 엔딩 리플 중에 물어보면 되잖아. 네가 좀비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네. 노래 부르기 전까지 애를 쏠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네. 묻고 띄우면 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걸어오고 있는데. 저 이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 그게 뭐 별거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런 걸 생각 안 한 게 전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에서 이게 별로였다가 아니라 모든 장면에서 그런 게 불만이에요. 별 문제 없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거기서 정유미 머리에 총 대놓고 쏠까 말까 긴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누가 좀비야 이 얘긴데 그럼 여기서 쏘고 끝나나? 얘네가 다 죽고 끝나? 아니야. 얘는 다 죽고 끝나지 않아. 노래 부르면 살려줄 거야. 거기서 오는 막 감동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 감정을 가지고 막 자극만 하는 영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왜냐면 그렇죠. 거기서는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 불렀던 노래가 다른 노래가 있으니까 나와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불렀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총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가 한번 들어가면 더 쫄깃쫄깃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뭐 나머지를 그냥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생각이니까. 얘기가 다시 나도 숨이 상관이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가 있잖아요. 왜 B를 선택했냐? 왜 이런 그냥 장르 영화 정도만 하는 장르 영화를 선택했냐에 비난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비난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감독이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이걸 했는데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으나 이 영화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그래서 저희가 2시간에 걸쳐가지고 장점과 단점과 뭐 이런 걸 쭉 설명했는데 저희가 반응이 괜찮으면 김인성 배우가 모셔지면 제가 한번 메시지 보내볼게요. 기본이 장점 아니야? 그렇죠. 무조건 들이댑니다. 저는. 좋아.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반응이 좋을 거라는 희망만 갖지는 말아요.
또 온갖 욕대기. 그렇죠. 우리가 뭐 부정적인 거 오래 한 거가 반응이 다 너희들 좋지 이럴 줄 알았다. 않았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할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 칭찬으로 많이 넣어놨지만 너희들의 본심은 이걸 줄 알았다. 아니 뭐 어쨌든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저희의 수준이 얕아가지고 충분히 더 깊이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분석해드리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영화 평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저희의 내공이 조금씩 쌓이면 깊이도 조금씩 깊어지겠죠. 저희도 이거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면서 보고 있고 하니까 언젠간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갑자기 김일성 마지막 대사처럼 갑자기 초등학생이 됐어.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의 녹음을 자아 비판을 좀 하자면 아니 너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매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이동진 평론가님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한 반의 반절만 쫓아가도 뭔가 이렇게 가르마를 딱 타면서 가는 게 있을 텐데 가르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김프로님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가르마를 쫙 타가지고 오케이 달라붙어 쭉쭉쭉쭉 KTX에 좀비들 달라붙는 것처럼 쭉쭉쭉. 근데 제가 영화 기자를 안 해봐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3주년 특집 정도 되면 제가 열심히 영화 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공이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미진한 게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괜찮은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